안녕하세요. 한재영 파트너입니다. 최근에 시장이 계속해서 급락세를 꾸준하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도 막 많이 물리시고 그런 분들 정말 많을 것 같은데요. 일단 코스피 지수 기준으로 한 2,900포인트 여기서 주식을 매수하셨어도 현재 주식들 수익률이 마이너스 10% 이상일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시장이 급락의 시작인 위기냐 아니면 저가 매수를 하기 좋은 기회냐를 두고 골치 많이 아프실 것 같은데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신규 투자자에겐 지금 시장은 기회고 물리신 분들은 현재 손절보다는 조금 더 보유하는 것이 옳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그 이유들 한번 알아보고 현금이 만약에 있다면 어디에 투자를 해야 할지 아니면 물리셨다면 어떤 종목들 위주로 먼저 물을 타야 할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시장이 왜 떨어지는지부터 알고 가야겠죠. 일단 현재 시장이 하락하는 이유는 다들 아시다시피 금리 인상입니다. 이 좌측 자료를 보시면 현재 시장에 반영되어 있는 금리 인상은 연간 한 4회 정도인데요. 이렇게 3월부터 미국의 금리 인상이 이루어진다고 하니까 다들 공포감에 그 매도세를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역사적으로 한번 살펴보면 금리 인상 이전에는 주식이 떨어지는 건 맞아요. 불확실성에 의해서 주식이 떨어지는 건 맞습니다. 통화정책에 불확실성이 있다 보니까 투자 심리가 많이 흔들리는 모습을 많이 보이는데요. 근데 이 금리 인상이 1회에서 2회 정도까지 이루어질 때는 주식이 다시 반등세를 가져갔어요. 여기 자료 보시면 뭐 현재 예측되는 그런 지표지만 일단 2회 정도 인상되는 시기가 6월 달까지니까 한 3월에서 6월까지는 시장이 조금 반등세를 가져갈 수 있다. 그렇게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이 6월 이후로 6월을 기점으로 다시 하락세를 볼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어요. 일단 그리고 오른쪽 자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증시가 강하게 올라준 이유는 일단 수요의 폭발적인 증가에 따른 기업들의 이익치 상향도 있겠지만 바로 이 유동성 효과가 정말 컸습니다. 근데 이 광의 통화라고 불리는 이 M2의 6개월 선행치가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어요. 그러면 결국 유동성 효과는 이제 끝이 났다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증시 역시 유동성 프리미엄이 빠지는 수순을 가져가고 있는 것이고요. 자, 더군다나 우리나라는 이 선진국 증시가 아니라 신흥국 증시에 속합니다. 금리 인상기에 이렇게 신흥국 증시가 유독 취약한 흐름을 보이고 있어요. 근데 이런 흐름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 취약점이 더욱 커진 상황인데요. 일단 왼쪽 자료 먼저 보도록 할게요. 원래는 신흥국이랑 선진국의 경제 성장률 차이가 이렇게 굉장히 컸는데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 선진국을 중심으로 대규모 경기 부양책이 쏟아지면서 이렇게 신흥국과 선진국 사이의 성장률이 차이가 안 나게 된 그런 상황입니다. 이걸 주식으로 쉽게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삼성전자가 있고 뭐 중소형주가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 이 둘 중에 당연히 리스크가 큰 것은 바로 이 중소형주가 리스크가 크겠죠. 근데 기대 수익률은 삼성전자와 비슷한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 리스크가 큰 중소형주를 과연 누가 살까요? 바로 이겁니다. 신흥국 증시의 특징은 리스크가 큰 데 비해 그동안은 성장률을 높게 가져가다 보니까 리턴도 컸어요. 지금까지는. 근데 이제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리스크가 적고 비슷한 성장률을 가져가는 이 선진국으로 돈이 몰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래서 한동안 미국 증시가 계속해서 상승세를 보였을 때 같이 신흥국들은 상승세를 보이지 못했고 하락 때는 또 같이 떨어지고요. 그래서 이렇게 투자 심리 역시 저점을 기록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현재 시장의 투자 심리는 뭐 전 세계를 뒤흔들 만한 악재도 없는 상황인데 금융위기나 뭐 코로나 팬데믹 때와 비슷한 수준이에요. 안 그래도 유동성이 조금 부족해지는 그런 시장 환경인데 투자 심리까지 훼손되다 보니까 자금 유입은 더욱 안 되고 증시는 하방 압력을 더욱 받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는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주식시장을 떠나야 할까?
이 고민을 이제 해야 되는데 저는 아직은 떠날 때는 아니라고 봐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시장은 금리 인상이 한 1회에서 2회 정도 이루어지는 시기까지는 반등세를 가져갈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리고 다행스럽게도 우리나라의 컨센서스 전망 역시 괜찮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이 왼쪽 자료, 이 자료 먼저 한번 보시면 2022년 우리나라 컨센서스 전망은 최근에 이렇게 크게 하락세를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증시 역시 금리 인상 시점이 다가오는데 컨센서스까지 하향 국면에 접어들자 더욱 낙폭을 거세게 가져간 건데요. 근데 최근에 이 컨센서스가 다시 급반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증시에 반등 여력이 있다.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아직까지는 조금 이런 컨센서스 반등세가 아쉬운 상황이에요. 이 오른쪽 자료를 한번 살펴볼게요. 이 오른쪽 자료를 이해하면 왜 전체 증시가 강한 모습을 못 보이는지 알 수가 있어요. 연간 순이익 예상치 변화율 그 자료인데 연간 순이익 예상치가 상향되는 업종을 한번 볼게요. 조선, 기계, 디스플레이, 운송, 반도체 등등 있습니다. 근데 시장 전체 업종에서 봤을 때 컨센서스 순이익 예상치가 상향되는 업종은 몇 개 안 됩니다. 하락하는 업종이 오히려 훨씬 많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증시가 더욱 안 움직이는 것이고 반등 때 오히려 힘을 잃고 하락세를 보이는 것이죠. 자, 근데 조금은 아쉬운 상황이지만 손절보다는 반등을 기다릴 때라고 저는 명확하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일단 왼쪽 자료를 먼저 보겠습니다. 외국인 선물 20일 누적 순매매 계약수 추이인데요. 특징이 하나가 있죠. 계약수가 순매수 포지션 4만 그리고 순매도 포지션 4만 여기서 박스권 형태를 계속해서 보여준다는 겁니다. 오늘도 외국인이 선물 시장에서 순매도세를 보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누적 순매도 계약이 거의 4만 건에 육박을 했을 거예요. 그러면 선물 시장의 구조상 꾸준히 매도 포지션만을 가져갈 수는 없는 게 바로 이 선물 시장입니다. 그래서 이 외국인의 경우 기존 매도 포지션 청산에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 이 청산이 이루어지는 시점에 증시의 하방 압력이 조금은 줄어들게 되니까 증시는 반등세를 보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른쪽 자료를 한번 볼게요.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의 12개월 선행 PER인데요. 현재 역사상 평균 지점에 도달한 것을 알 수가 있죠. 현재 증시 밸류에이션은 그만큼 역사상 평균 지점에 위치한 저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의 매도 포지션 청산, 이 포지션 청산과 함께 전체 증시는 반등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시장이야말로 정말 종목에 대한 선별이 상당히 중요한 시장인데요. 어느 종목과 업종의 상승 확률이 클까요? 기관이 매수하는 업종이 가장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일단 그 이유 먼저 알아볼게요. 왼쪽 자료 한번 보겠습니다. 현재 시장, 선물 시장에서 누적 포지션인데요. 기관 투자자들 대부분이 이 매수 포지션을 가져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관이 이렇게 순매수 포지션을 가져가는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죠. 게다가 오늘 선물이 370 초반대에서 마무리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이 기관 투자자들 추정 단가가 389 정도에 위치하다 보니까 모두 손실을 기록하고 있을 거예요. 결국 그러면 이 기관은 결국 이 포지션을 이 손실을 축소하던가 아니면 이거를 이익으로 빠져나오기 위해서 현물에서 매수세를 보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현물에서 매수세를 보이면서 지수를 끌어올려서 이 선물 포지션을 어느 정도 손실도 축소하고 이익도 봐야 되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게 지금 기관 투자자입니다. 그러면 기관의 수급이 유입되는 업종을 위주로 지수가 상승이 나오겠죠. 그건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기관은 선물 시장에서 물려있기 때문에 이 포지션 손실을 축소하거나 이 포지션을 이익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지수를 끌어올려야 되는데 현물 시장에서 매수세를 보일 수밖에 없고 그 현물 시장에서 매수세를 보이는 업종을 중심으로 지수의 상승세가 나온다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러면 기관의 수급이 유입될 업종은 무엇이냐? 이걸 추측할 수 있는 바로 중요한 사건이 있는데요. 바로 LG엔솔의 청약에서 조금 그 기관의 투자 아이디어를 한번 엿볼 수가 있습니다. LG엔솔의 공모금액 정말 엄청났죠. 이렇게 규모가 엄청 큰
대규모 IPO였습니다. LG엔솔의 IPO 때문에 시장의 수급이 많이 이탈되기도 했는데요. 근데 잘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대규모 IPO가 만들어졌다는 것은 그만큼 증시 주변에 대기 자금이 엄청나게 많다는 거죠. 이 돈이 시장에 있으니까 이렇게 대규모 IPO가 가능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대기 자금이 다시 증시로 유입이 될 때 이 자금이 유입될 업종을 노려야 되는 것은 당연한 거겠죠. 자, 그러면 이 대기 자금이 어디로 유입될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장은 알 수 없지만 조금 예전 과거를 통해서 힌트를 얻어갈 수는 있어요. 일단 지난 대규모 IPO 경우를 한번 살펴볼게요. SKI 테크놀로지가 대표적인 경우죠. SKI 테크놀로지 상장 이후에 기관의 수급을 한번 보면 호텔 레저, 유틸리티, 자동차, 미디어 교육 여기에 수급이 크게 몰렸습니다. 수급이 크게 몰렸고 이 업종의 수익률 역시 한 10% 정도 평균적으로 가져가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이 기관의 수급이 이렇게 4개의 업종으로 몰렸는데 이 업종의 특징은 뭘까요? 바로 오른쪽 자료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SKI 테크놀로지 상장 이후에 한 달 이후에 컨센서스 전망이 상당히 우수한 그런 업종을 중심으로 컨센서스 전망이 가장 크게 상향되는 업종을 중심으로 매수세를 보였어요. 이번에도 이러한 흐름이 나와줄 것으로 보고 있고 LG엔솔 상장이 얼마 안 남았는데 이 LG엔솔 상장 이후에 한 달 내지는 2달 이후에 전망이 가장 좋은 업종들의 기관의 매수세가 몰릴 수 있다는 것이며 이번에 이 업종을 중심으로 시장의 반등 추세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하나 있는데 이제 이전과 같이 코로나19에서 막 증시가 3,300 막 이렇게 갈 때 계속해서 올라가는 상승세만 보이는 시장은 없습니다. 저는 오히려 지금 시장은 대세 하락장으로 봐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이런 시장에서 주식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정보로 업종과 종목을 선별해내야 됩니다. 더불어 시장이 언제 오르고 내릴지 정확히 알아야 이 하락장 속에서 반등 추세를 타서 수익을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긴다고 봐요. 모든 것을 파악해서 정확히 투자를 해야만 수익을 볼 수 있는 그런 시장입니다. 이번 하락장 속에서도 이렇게 반등 추세가 나올 건데 이 반등 추세 속에서 나타날 영웅주가 분명 있습니다. 이 영웅주를 선별해내서 투자를 해야 되죠. 이번에도 분명 반등장이 나올 것이고 앞서 말씀해드렸던 것처럼 컨센서스 상향 업종이 그 반등장을 주도할 것으로 보고 있어요. 이 업종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이 번호로 투자 놀이 또는 한재웅이라고 편하게 문자 남겨주시고 이 밖에도 정확한 시황과 그리고 물려있는 종목에 대해 투자 전략 궁금하신 분들 또 편하게 문자 남겨주시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라이브경제TV 구독 눌러주시고 영상에도 좋아요 눌러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에 더욱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